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21년도 1월 3일 송림 1, 2호기 후면, 뒷면에 대해 가지고 겨울철에 찍은 동영상이고요. 이거는 송림 3, 4호기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겨울철 1월 3일 똑같은 날짜인 것 같네요. 다음 이거는 송림 3, 4호기 뒷면 여름철 8월 21일 동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송림 3, 4호기인데 송림 3, 4호기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이것도 여름철이네요. 8월 21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스가 쭉 쳐져 있는데 펜스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펜스를 무조건 쳐야 되는 거고요. 여기 농작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도로가 지금 나 있고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도로이고 약간 오른쪽에 가시면은 여기 지금 이 동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65번 국도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뭐 모든 도로로부터 접도구역이 있거든요. 접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 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작물 밖에 못 지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접도구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저희 부모님께서 여기다 깨를 심었어요. 깨를 심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래서 깨를 심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65번 국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여기거든요. 위치는 여기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가 송림 1호기, 여기가 송림 2호기, 여기가 송림 3호기, 송림 4호기.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에 따라 가지고 필요 면적이 다르거든요. 100kW 기준으로 했을 때 100kW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450에서 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을 사용을 해가지고 단결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50평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1500, 한 20, 30 정도 되니까 한 450평 정도 되겠네요. 450에서 500평. 보시면 이렇고 여기가 65번 국도입니다. 65번 국도인데 거리뷰로 보자면 여기가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 원래 같이 붙여서 하면 좋은데 고가도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송림 3, 4호기, 여기가 65번 국도, 고가도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정 미터 이런 데가 다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보여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실제로 궁금하신 거는 아마 비용, 수익금이겠죠. 그래가지고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태양광 발전소가 20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3월 말 정도에. 그래서 온전히 4월 달부터는 발전량을 추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시간은 5.09시간, 그 다음에 5월은 4.82시간 해가지고 쭉 평균 발전 시간을 확인을 해봤다니까 3.85시간이에요. 3.85시간. 그 다음에 송림 3, 4호기는 5.03시간, 5월에는 4.67시간, 76시간 해서 21년도 발전량 순위를 보자면 이건 달 기준이거든요. 4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8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때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1, 2호기 발전량이 더 많고 11월부터 2월은 3, 4기 발전량이 더 많다. 아까 보신 것처럼 1, 2호기는 동쪽에 65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왜냐면 해는 동쪽에서 뭐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3, 4호기에는 겨울철에 오히려 더 발전량이 많고
그 다음에 21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성림 1, 2호기는 발전량이 이때도 한 3.82시간 정도 되네요. 총 수익금은 4,300, 성림 3, 4호기 총 수익금은 한 4,500 정도 되고요. 21년도 발전 수익은 4월, 7월 해가지고 쭉 보시면 가장 발전량이 적은 달은 12월 달. 이때도 3월에서 8월 달까지는 1, 2호기 발전량이 더 많고 9월에서 1월까지는 3, 4호기 발전량이 더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2년도 발전량 순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는 달이 뭐 4월, 5월 바뀌었네요. 이때 수익금은 이때 S&P가 조금 높았던지 발전 시간은 3.8시간, 발전량도 살짝 조금 더 많았네요.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1, 2호기는 한 5,500, 한 5,600 되고 3, 4호기는 한 5,600.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발전 시간은 1, 2호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좀 이따가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성림 2, 3호기는 동서발전이랑 고정 가격을 했고, 고정 가격으로 입찰을 했고 예사 계약을 했고, 성림 1호기는 서부발전, 성림 4호기는 남부발전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성림 4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0원 정도 1kWh당, 그 다음에 성림 1호기는 130원, 131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성림 1호기가 더 낮다 보니까 발전량은 더 많아도 수익금은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따끈한 최근 23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발전 시간은 성림 1, 2호기가 3.79시간, 발전 성림 3, 4호기는 3.78시간. 작년에는 성림 1호기부터 4호기가 발전 총 수익금이 한 1억 1천 정도 되는데 이때는 한 1억 정도 되네요. 발전량 순위로 따지자면 5월, 6월, 4월, 3월 쭉 해가지고 이때도 겨울철에 12월 달에 발전량이 가장 적습니다. 이거는 뭐 곡건성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발전량, 발전 단가, 발전 단가는 아니네요. 발전 수익금을 도출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S&P 이거 인터넷에 다 걸어놨는데 S&P도 물론 S&P에 따라 가지고 금액 뭐 수익금이 달라질 테고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테고 두 가지밖에 없겠죠. 변수는 S&P랑 발전량.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침값, 계량기 값은 이건 최종값인데요. 이건 네이버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가 세원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네이버 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급가액, 실공급가액을 찍혀서 옵니다. 각각에 총 4개를 찍는 거예요. 4개를 찍어가지고 4번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REC 공급가에 대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4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회사 성림 1호기는 서부발전, 성림 2호기, 3호기는 각각 동서발전, 성림 4호기는 남부발전에다가 REC 공급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인버터 발전량으로 가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매달 한 15일에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매달 25일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매달 27일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C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엑셀에서 REC 단가 및 공급가액을 확인을 하고, 발전회사 공급가액 확인한 다음에 홈택스에서 발전회사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확인을 하자면은 여기 성림 1호기, 2호기부터 발전량이 그 달, 그 날에 해당되는 그 발전량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 시간은 뭐 이 발전량에다가 어차피 100kW가 99.375kWh가 총 설계 용량인데 여기서 지금 1, 2호기 합친량인 거니까 여기서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발전량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성림 3, 4호기에 해당되는 거고, 23년 해서 S&P를 제가 인터넷에 걸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국전력거래소에 연계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12월달 금액은 S&P가 131.12원이죠. 그래서 여기다 수식으로 하면은 131.12원
그러면 REC 공고가가 3,177원 해가지고 REC 단가는 353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고정 가격 계약, 그리고 1메가와트 아워당 그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부 발전 15만원, 동서 발전 같은 경우에는 2호기 3호기가 18만 1612원, 서부 발전은 13만 509원이라 해가지고 발전량은 송림 1, 2호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송림 4호기가 1호기보다 발전 고정 가격이 더 높은 금액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수익금이 더 많습니다. 발전량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SMA 인버터, 유럽제 인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23년도 보실까요? 23년도 연 단위로 나눠서 보시면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쭉 보시면 5월달, 이때는 5월달이 가장 많았고요.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그 시간대마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MA 인버터, 이게 인버터가 독일제인가 네덜란드산인가 하여튼 이게 인버터 중국산 인버터를 쓰지 않고 가장 좋은 비싼 인버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고장이 나면 인버터가 많이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준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버터가 고장이 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익성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태양광 수익성 분석을 일단은 수입을 나누자면은 발전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용량이 99.375kWh예요. 이거 100kg 미만인 거죠. 3.85시간 365일 해가지고 365일 기준으로 한 다음에 하는 1년 기준으로 139MWh가 되는 거고, 이렇게 쭉 보시면 FIT, 이거 농업인만 되는 거예요. FIT 발전 단가 계약은 FI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2년도에 FIT 계약을 하고 싶다 하면은 21년도 고정 가격 계약 중 상반기 하반기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고정 가격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송림 1호기 이때는 서부발전이랑 계약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송림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달마다 127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했고요. 송림 1호기, 2호기 연수익은 뭐 한 3,600, 달마다 한 300만원, 이 3호기, 4호기는 한 330, 그래서 400kWh 연수익을 한 7,600 정도 잡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수익이 뭐 1억 천에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보조기로 잡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거죠. 지출 비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지관리 비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400kW 4억을 대출을 했어요. 이자율은 1.75%인데 그때 무조건 이때는 대출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가지 나중에 세금 면에서도 대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안전관리비 한국전기안전공사 28만원이 들었고, 인터넷 전기요금이 약 20만원이 들었고, 회계사무소가 호기당 1년에 한 6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한 20만원 정도가 들고, 설비수선 충당금이 20만원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4년간 설비수선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든 게 없어요. 다음 이때는 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제가 태양광 수익성 분석을 업데이트를 해서 21년 4월 2일에 한 건데 아직 뭐 좀 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때는 수익금 완전 회수되는 기간이 한 10년으로 잡았어요. 10년으로 잡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7,600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한 7, 8년, 한 8년 정도면 총 수익금이 다시 회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S&P 달라지면은 다 이렇게 REC 공고가 해가지고 뭐 공고가의 금액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131.12였으니까 예,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 금액도 물론 다 달라질 테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동영상 보여드리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림 3, 4호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